자,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죠? 공부를 하러 왔는데 왜 공부를 하러 왔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를 스스로 처음에 이렇게 딱 말하자면 알지 못하면 방향이 결정이 안 돼요. 방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방향만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걸어가든 기어가든 또 뭐 KTX를 타고 가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잘 조건이 맞으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되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잘 걷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서라도 가야 되죠. 기어서라도 간다 하더라도 방향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가는 만큼 그만큼 자기 살림이 되죠. 가는 만큼 살림이 돼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지. 거꾸로 해서 막 비행기를 타고 가고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기어서 간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더 이익이에요? 기어간 사람이 더 이익이에요.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원점에서 더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추계정진 때 그 원노트 쓰기에 제가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죠? 몇 년 전에 그 모자이크 판으로 해서 자기의 그 인생 설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추계정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매일 아침 원노트에서 보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걸. 저기 그때 등광보살님 우리 했지요. 여기 그림 그리면서 다 했어요. 혹시 울산에 한영희 보살님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루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는 것은 천천히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만 정확하게 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공이라는 것이 꼭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아서 성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내가 얼마나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그 성공하는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공부를 하러 이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상당히 괴로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또는 무슨 사람이 살면은 인간관계랄지 뭐 경제적인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그 복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그걸 잘 못해. 이렇게 매끄럽지를 못해. 그래서 고통스럽고 좀 후회가 많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람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 여기 오는 이유가 다를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런 그 선 공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나를 찾는 공부거든요. 진짜 나를 찾는 공부야. 그게 선 공부예요. 선이다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나는 못 올라갈 그 어떤 것 이래서 문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선 공부는 뭐냐면은 진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공부예요. 그 공부가 바로 선 공부예요. 그러면 오늘 그 두 분이 지금 새로 오셨는데, 수로보살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양주미. 양자, 주. 주자, 미요. 미자. 슬옷인가요? 슬호요. 슬호. 슬자는 쓸쓸하다의 쓸자에 호소할 때 호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보살님 김은자. 김자, 은자. 은혜할 때, 네. 예, 은자.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거를 이제 진짜 나를 밝히는 것이 선 공부인데, 이 선 공부를 조금 더 진짜 나를 밝힌다.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지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엄마 뱃속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나? 또는 화장터로 가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가 앞으로는 시험관 애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헉슬리 신세계 보면 사람들 다 배양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시험관에서 나왔다가 나중에는 뭐 화장터고 뭐 흙이고 할 것 없이 뭐 시럽 하나 딱 떨어뜨리면 분해되는, 그럼 나는 시럽 하나로 분해되는 그런 인생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하고,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만 한다? 지금 진짜 내가 뭔지, 내가 있는지, 나라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건 생각을 하고, 또 나라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이것도 막 전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것이 그 여러 가지로 그 근본적인 그 이치가 근본을 꿰뚫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꼬이게 되죠.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 공부라는 것은 나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주현 씨 나 아닙니까? 정주현 씨 나예요? 정주현 씨가 자기를 보고 나라고 하지 않냐고. 맞죠? 갑자기 물으면 내가 아닌가? 자기가 아닌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물으면. 내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김은자 보살님도 나라고 하시죠. 자기를 보고 나라고 하지요. 또 수로보살님도 나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 다음에 내가 뭐 저기 뭐 어쩌게 한다 저쩌게 한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를 모르면은 이 내용물이 정말로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와 버렸어. 수로보살님은 혹시 세상이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어요.
김은자 보살님은요? 혹시 내가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있었어요. 혹시 내가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서로. 최근에. 예. 혹시 김은자 보살님은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내야. 그럼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버려. 정말 내가 있는가? 이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죽어버려. 그럼 내가 사는 건가? 진짜 사는 건가? 놨다가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을 선 공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보림선원이라는 그 선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가장 깊은 근원, 뿌리를 파헤쳐서 나의 근원이 어디고 무엇인가를 밝히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이제 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에서 헤매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나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산다는 것이 저도 지금 쭉 살아왔지만 이제 식구들이 많이 살다가 보니 이제 바람 잘 날이 없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한 끈이 온단 말이지. 한 파도가 와요. 그 당시에는 그 파도만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안 올 것 같아. 이 파도만 막 그냥 굉장히 나한테 큰 파도야. 근데 조금 있으면 그 파도 슬 지나가면 어때요? 다음 파도가 딱 기다리고 있죠.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죠. 다음 파도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냐?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이렇게 쉴 새 없이 파도가 계속 오는 것이 산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살면서. 근데 정말로 그런 그 파도가 자꾸 오는 게 너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에서 두 발 뛰어야 되지요. 근데 지구에서 두 발 뛴다고 뛰어지나요?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냥 마음대로 죽어지나요? 몸뚱이는 죽겠죠. 몸뚱이는 죽으나 그 식은 죽지를 않는데. 그리고 왜 옛날 어른들 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왜? 산 하나 넘으면 산이 없겠지.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이 파도가 끝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파도가 자꾸 밀려온다는 것이 정말로 제가 살면서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파도는 의뢰에 밀려오는 거니까 이 파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자면 잘 조율을 해서 내가 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바꿔버린 거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파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죠. 근데 파도가 안 오면은 숨도 쉬지 말고 똥도 누지 말고 묵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한은 파도가 계속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도를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두 가지지요. 두 가지를 이제 제가 터득 비슷하게 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하나는 통과. 별일이 아니면 통과. 통과 알지요? 통과. 그 주연씨 통과 알아요?
주연 씨, 정주현 씨, 통과라는 말 알죠? 통과해라고, 통과. 그래서 일이 오면, 아, 이거 그렇게 복잡하고 이게 웬만큼 꼬였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통과. 그럼 막 그거 그냥 그거 되는 대로 그냥 좀 놔두는 거지. 거기에 내가 막 악바리 같이 막 달라들어서 안 하는 거지. 통과. 통과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동대문을 가지요. 마음으로 동대문을 가가지고 필로 보자기 천을 떠와요. 천을 떠와서 보자기를 만들어. 그럼 일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은 보자기로 쌀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이 정말로 나한테 뭔가 마음으로 너무나 힘에 겨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보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동대문 가서 막 필로 끊어다가 오는 거지. 그래서 큰 보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다? 싹 넣어서 딱 묶는 거지. 그래서 보자기를 아마 제가 지금 67세인데 보자기를 아마 수천 장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바느질해서 보자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보자기를 수천 장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뭐 가로 1m, 세로 1m 짜리도 있을 것이고 나중 가니까 뭐 가로 10m, 세로 10m 짜리도 있는 거지. 나중에 100m, 100m 짜리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보자기에다 자꾸 싸는 또 일이 딱 생기면 오늘 동대문 시장 가야 되겠네. 또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동대문 시장 또 가서 천을 많이 끊어다 와야겠네. 그래서 큰 보자기 또 만들어야 되겠네. 딱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그 일을 직면을 하면 훨씬 내가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죠. 안 그러면은 내 보자기가 너무 작으면 그 일이 보자기 바깥으로 삐져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 천을 끊을 때 어떻게 하냐? 넉넉하게 끊어버리는 거지. 넉넉하게 끊어서 싹 다 싸버리는 거지. 이 말이 그냥 우스개 같은 말인데,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을 때 넘어가는 팁이라고 하나? 인생 선배로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데 정말로 몸이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관계가 어렵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무슨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많다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행복을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 걸 원하는데 이렇게 나는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제일 먼저. 나는 왜 이런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괴로움에서 헤어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헤매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괴로우냐? 나는 굉장히 편안하고 싶은데 왜 내가 괴로움에서 이렇게 헤매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김광현 보살님, 왜 괴로움에서 헤매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영보살님, 왜 그러죠?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경계에 머물렀어요.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와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 거기에서 뭐다? 괴로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괴로움이 온다면 과연 그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요점이 되겠죠. 공부의 요점이 되고 이 사실을 드러내고 캐내어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하자면 길을 알지 못하면 헤맨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요? 1번 나와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는가? 이것이에요. 누가 공부를 하니? 김은자 보살님은 뭐를 하든지 다 내가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먹기도 하고, 싸울 때 내가 싸우기도 하고, 좋아할 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때도 내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는가 이 말입니다. 누가 공부하는가? 스로보살님, 누가 공부해요? 내가 공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좀 공부하신 게 있어서 찜찜하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공부를 한다고 대답은 해요. 근데 내가 있니? 내가 있니?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니? 내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나인가? 이런 질문이요. 진짜 나인가? 그래서 진짜 나인지 잘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공부하는가? 제일 처음에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누가 공부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거죠. 요 세 가지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말하자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공부가 무엇인가? 우리 공부한다 뭐 지금도 선언에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영상으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무엇인가? 누가 공부하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거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사실대로 보지 못해서 사실을 공부를 하는 거지요. 이 사실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걸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엉뚱한 짓만 하는 것이죠. 엉뚱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전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근하는 데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하게 되거든요. 좌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연 씨는 옛날에 명상을 했으니까 호흡을 그대로 하면 되고요. 처음에 호흡을 그대로 하시면 될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 조금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을 할 때 제가 사람들이 집중을 돕기 위해서 장강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정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뭡니까? 방편이지요.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래서 정근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오로지 단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다. 단순.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이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배운, 또 경전에서 배운 이치를 생각을 한다든지,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원신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네, 돌아가지요. 근데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제 정원신보살님은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은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모습공식으로 사정없이 잘라야 돼.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데 무슨 고요해진다든지, 아니 자꾸 하면 고요해지거든요. 고요해진다. 그럼 고요하면은 그 다음에 짤짝 들러부터 좋은 느낌이 확 들어. 그렇지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확 들어. 그러면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그 좋은 느낌이 드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경계가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경계라는 것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그것도 뭐다? 사정없이 변한다고 것이다. 사정없이 잘라버려. 그 무엇도 사정없이 모습공식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잘라버리고, 오로지 단순하게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외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 일치할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면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정말 오롯이 하나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저절로 들리는 상황이 오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들리는 상황이 와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일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하면 안 돼. 그걸 일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해. 뭐처럼? 바보처럼.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오롯이 또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좌선을 하면서, 이 점을 꼭 우리 도반들한테 꼭 오늘은 법문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생각을 놔둔 것이죠.
한 생각을 놔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변한다고 것이다예요. 변한다고 것이다. 사정없이 딱 잘. 사정없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습공식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또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데서 많이 이제 벗어나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공부에서 굉장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거는 되게 경계로 말하면 조금 강도가 더 높은 그 경계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경계지. 자기 마음에 되게 드니까 요거를 탁 자를 수가 없네. 싫으면 자르기 쉽지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마음이 탁 일념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마음이 가라앉고 또 이런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어떻게 한다? 그냥 성성해야 되는데, 오로지 성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싹 쏠리면 그거 자꾸 하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가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데서 모든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오로지 단순하게, 오롯이 단순, 또 단순하게 뭐만 한다? 허공으로서 자꾸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올 것이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것은 순망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중해야지, 잘해야지, 뭘 이걸 들어야지. 처음에는 장강에 이제 의식을 집중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나중에 잘 되면요. 장강에 의식을 집중하라는 것이 상기되는 것도 막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외에는 전부 변한다고 것이다. 정원시 본사님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럼 시절 인연이 오면, 시절 인연 자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이 오면 공부가 그냥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거든요. 각성 거사님, 잠시만 저거 좀 주십시오. 종 좀 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다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예. 지금 있는 도반, 저 3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그게 잘 되는데,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잖아요.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자, 이걸로 하죠. 이 책으로 하죠. 이 책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등.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없는 거를 보게 돼요. 지금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의식이 가고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있는 것만 보지요. 있는 것만 봐요. 그런데 요 있는 거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공존해 있거든요. 이걸 소리로 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죠. 자,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자, 이 종소리가 금방 났는데, 자, 종소리의 특징을 한번 말해 볼까요? 종소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종을 땡 했을 때, 종을 거꾸로 쳤더니 되게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요. 이 뒤에는 정말 날카로운, 야, 아니네. 어떻게 딱 두드리니까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뒤에는 종소리가 또 좀 은은한 종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죠. 똑같은 종이라 해도 두드리는 강도 또는 뭐 나 힘, 또 여기에 어떤 면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르게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스로우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땡 했을 때 소리가 있었죠. 그럼 소리를 들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리면은 소리가 없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그 파장이 제 귀에 감지되지 않는 제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아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소리가 땡 하고 나면 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소리가 사라져.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없는 소리를 듣는 거죠. 김은희 아버사님 어떻습니까? 있는 소리는 듣는 줄 아는데 없는 소리 듣는 거 김은희 아버사님이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팝송의 침묵의 소리라고 우리 뭐 그거 하면 침묵의 소리가 뭐 거대한 함성과 같이 막 이런 시도 있고 그렇지요. 침묵은 소리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강하다고 침묵의 소리가. 그러니까 진짜 선사들 공부할 때는 말 없는 말이 진짜 말이라고 나오죠. 무설설이 진설이라고 거기에도 나옵니다. 경전에도 무설이 진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소리가 소리로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소리를 들어요. 또 소리가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소리를 듣는 거를 잘 몰라요. 조용할 때는 어쩌면 안 들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조용해. 밤중에 전부 다 새벽 한 2시나 이렇게 되면 아주 조용해져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면 뭘 들어요? 고요한 걸 듣고 있거든요. 고요한 걸 어떻게 듣고 있냐? 굉장히 성성하게 듣고 있어요. 그걸 듣지 못하면 고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잠깐만요. 잘 보입니까?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용어로 동진이라고 해요. 움직일 동진. 동진이 여기 티끌진자인데 움직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있는 거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볼 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를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 동진이 되는 거죠. 동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지금 없어.
종소리가 없어. 종소리가 없는 거는 뭐죠? 정진이 됩니다. 동과 정이라고 말할 때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지? 정, 고요할 정. 정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도 듣고 정도 들어요. 동도 듣고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만 남아. 그러면은 그게 들려요. 결국은 들려요. 그 심요정보 대단히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근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동진이 돼요. 그래서 동진을 들을 줄 알면 나중에 뭘 들을 줄 알아요? 정진을 들을 줄 알아요. 고요한 거를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서 고전히 가가지고 그것이 잘 들려. 그러면 고요해져. 고요해지면 고요하다. 그거 좋다든지 뭐 고요한 것에 쓱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동진이 돼버리죠. 그거요. 그러니까 고요한 것도 듣고 또 말하자면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거든요. 들었어. 요것이 어디에 속하냐면 문정에 속하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을 때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데 요거는 있고 없는 것을 듣는 문정에 속해요. 그래서 요것을 되돌아서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할 때는 반문, 문성을 돌이켜서 듣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능엄경에 나오는 이근 원통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공부를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듣는 것은 문정에 속한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돌이켜서 듣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게 왜 모습공식하고 중요하냐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쭉 변해가지고 그냥 죽지요. 몸뚱이가 죽지요. 김은자 보살님 그렇죠. 그건 다 알지요. 그건 다 알잖아요. 또 어떤 화가 나도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걸 보고 화가 났다가 그 상황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내가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화가 사라지지요. 김은자 보살님 그렇지요. 화가 난다고 해서 24시간 365일 내 죽을 때까지 화를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것이 막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속 상황이 변해.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 화라는 것을 붙들게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이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걷어 잡아야 된다. 어떤 것처럼 스마트폰을 탁 잡듯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딱 잡아채야 돼. 그래갖고 내 몸과 마음이 이 스마트폰에 딱 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화가 나고 있는 그 상황을 탁 붙잡아야 된다. 그 상황을 못 붙잡으면 자기가 화에 어떻게 된다? 그냥 거기에 화가 늪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화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화 속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화라는 것을 탁 붙잡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플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서 그냥 휘말려 버려요. 모습 공식을 못 해요. 내 힘은 약하고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를 못 해요. 뭐부터 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눈으로 보는 거 많지요. 김은자 보살님 눈으로 많이 보지요, 지금요. 엄청 보잖아요. 맨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없었어, 이때까지. 마음이 없었으니까 눈으로 봐도 안 보여.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보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스마트폰을 안 봐. 이거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변한다 것이다가 맥힐 건데 안 봐.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뭘 보지요? 동진을 보는 거지요.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딱 보면 연등이 있는 그 말하자면 배경? 연등이 있는 공간을 보게 돼요. 서로보살님 지금 공간이 보여요? 공간이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없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거든요.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없는 것을 잘 못 봐요. 근데 있는 것을 보려면 없는 것이 있어야 있는 게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동진도 보고 정진도 봐요. 공간도 보고 이런 빛깔도 봐요. 물체도 봐요. 색깔도 보고 밝다 어둡다도 보고 저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졌다 웃는다 표정도 보고 다 봐요 지금. 그렇지요? 다 보고 있어요. 요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칠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요 칠판,
처음에는 칠판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나중에는 칠판이 있는 어디를 본다? 공간을 보게 되죠.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지요. 정은신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내가 보고 있어 지금. 이걸 뭐라고 하지요? 견정이라고 해요.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봐요. 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 돌이켜서 보면 이것이 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 공식을, 바탕 공식을 하려면 모습 공식이 돼야 바탕 공식이 되지요. 허공 속의 모습을 못 보지요. 허공 속의 모습을 못 봅니다. 뭐만 봐? 연등을 보면 연등만 보지 연등이 허공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허공 속에 연등을 봅니다. 연등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연등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뭐죠? 견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아켜서 보는 것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는 견성이 되는 거예요. 바탕공식은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김은자 보살님 놀러 오셨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나? 왜 그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처음 오신 분한테 뭐라고 했지요? 저기 정은신 보살님 뭐라고 했지요? 사실은 사실도 알지 못해서 나와 세상을 사실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사실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것이 1번. 그러면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것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얘기했죠. 공부가 무엇인가? 또 누가 공부하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요 세 가지는 내가 딱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응답 시간은 뭐예요? 지금 하십시오. 잠깐만요.